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탄소화합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탄소화합물이란 탄소를 기본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진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탄소화합물의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 탄소는 크기가 작아서 다른 탄소와 안정한 결합을 형성해요.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탄소화합물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탄소화합물이란 무엇인지 또 탄소화합물의 결합 특징에 대해 복습해 보았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 어떤 물건들이 있죠? 네, 잘 말해보았어요. 섬유, 플라스틱, 합성세제, 비누, 화장품이 있는데 이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전 차시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아래에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보아요.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탄소화합물이라는 의견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 탄소화합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에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봅시다. 비누, 약품, 섬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그럼 학습 목표를 통해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아까 일상생활 속 탄소화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탄소화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 활동을 통해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일상생활 속 탄소화물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소회의실을 열어줄 텐데 각 조별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생활용품들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조원들과 토의하여 탐구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1조는 섬유, 2조는 의약품, 3조는 플라스틱, 4조는 비누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QR코드를 찍으면 탐구활동지가 나올 거예요. 조원들과 토의한 결과를 탐구활동지에 작성해 봅시다. 자, 다들 잘 작성을 해보았나요? 각 조의 대표 학생이 토의 결과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1조 발표하겠습니다. 1조는 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섬유는 강도가 크고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그리고 마찰에 강하다고 합니다. 2조 의약품을 조사를 하였는데 처음엔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말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여서 약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몸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약이지만 많이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복용에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3조에서는 플라스틱을 조사를 해봤는데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를 원료로 한다고 합니다. 분자 수천 개가 결합된 고분자 물질로서 가열하면 쉽게 부드러지는 열가소성 수지와 가열하면 그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외부의 힘과 충격에 강하며 철과는 다르게 녹이 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비누를 조사를 했는데 비누는 분자의 한쪽은 물에 잘 녹고 다른 한쪽은 기름에 잘 녹아서 우리 손에 묻은 때를 잘 지워준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발표해 주었어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조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우리 생활 속 탄소화합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탄소화합물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회의실이 열리면 활동 1을 바탕으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생활용품들의 특징을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조원들과 토의하여 탐구활동지를 작성해봅시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잘 작성을 해보았나요? 각 조의 대표 학생이 토의 결과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1조에선 섬유를 조사를 하였는데 섬유는 썩는데 30년에서 4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유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을 잘 흡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환경 호르몬인 폴리염화 바이페닐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2조에서 조사한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함부로 폐기하였을 경우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례로 호르몬 보조제의 성분으로 쓰이는 물질이 흘러들어간 하루에 사는 물고기들의 성별이 전환되었다는 뉴스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3조에서 확인한 것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었다고 해도 석유화학 제품들은 자연환경 속에 계속 잔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들 탄소화합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정리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니 탄소화합물은 자연 분해가 매우 힘들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탄소화합물들은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조사하였던 것처럼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탄소화합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원들과 토의하고 발표해 봅시다. 저희 조는 분리수거를 잘하자라는 의견을 내봤습니다. 플라스틱을 분리수거를 잘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비누 역시 탄소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할 때 비누나 세제 사용량을 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실천 방안이 나왔네요. 탄소화합물이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섬유, 플라스틱 같은 탄소화합물들은 석유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화합물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형성평가지가 나올 거예요. 각자 문제를 풀고 제출해 봅시다. 다들 잘 풀었나요?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 속 탄소화합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3가지 이상 써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답변해 준 것처럼 알약, 플라스틱, 접시, 비닐, 비누, 커튼, 창틀, 옷, 칫솔 등등 일상생활 속 탄소화합물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설명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탄소화합물은 무한히 생성될 수 있는 화합물이다. 정답은 X였어요.
플라스틱이나 섬유 같은 합성 탄소 화합물들은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요. 따라서 석유가 고갈되면 탄소 화합물의 합성이 힘들기 때문에 무한히 생성될 수 없어요. 다음으로 탄소 화합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답은 O이죠. 탄소 화합물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생화학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연 분해가 굉장히 힘들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 번째 문제는 실생활에서 탄소 화합물로 인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 세제나 비누 사용량 줄이기, 의약품 분리수거 실천하기, 플라스틱 분리수거 시 마크 확인 후 버리기 등등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수업을 통해 탄소 화합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탄소 화합물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앞으로 탄소 화합물을 사용할 때 오늘 수업한 내용을 떠올리며 합리적인 탄소 화합물 소비에 동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지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들 수고했어요.